1932년 서호주 밀밭에서는 거대한 전쟁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총도 대포도 없는 그저 날개 달린 새였습니다. 한 해 농사가 걸린 가장 예민한 시기였습니다. 정부는 기관총 2정과 군인들, 그리고 탄환 9,860발을 들판으로 보냈습니다. 신문들조차 처음엔 이 소식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만큼 정부도 이 사태를 가볍게 보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에뮤는 사람만큼 키가 크고 시속 50km까지 달리는 새였습니다. 다만 하늘을 날 줄은 몰랐습니다. 호주 역사상 보기 드문 몸집의 새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쓰러진 새는 겨우 986마리 뿐이었습니다. 총알 10발에 1마리, 군대치고는 초라한 성적표였습니다. 애초 목표했던 2만 마리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수치였습니다. 군대가 새 1마리를 잡는데 무려 총알 10발이 필요했던 셈이었습니다. 상대는 전략도 모르는 들판의 야생동물일 뿐이었습니다. 발톱과 부리로는 군인을 위협할 수조차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람과 마주쳐도 그저 달아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당시 신문을 펼쳐본 사람들은 다들 고개를 갸웃했을 겁니다. 도대체 군대가 왜 새와 싸우게 된 걸까요? 그것도 가장 현대적인 무기까지 동원한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최신 기관총까지 동원하고도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 있었을까요? 그 의문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무겁게 쌓여만 갔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사건에 에뮤 전쟁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작은 문제 앞에서 큰 힘부터 꺼내들곤 합니다. 이름값은 거창했지만 내용은 어딘가 우스웠습니다. 이야기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총성을 견디고 살아 돌아온 참전 용사들은 새로운 삶을 기대했습니다. 전장에서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시절이었습니다. 호주 정부는 그들에게 넓은 농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전후 복구를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정부 나름의 셈법이었습니다. 새로운 정착민들에게는 거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광고지에 적힌 것보다 훨씬 거칠었습니다. 토양은 척박했고 비는 늘 인색하게 내렸습니다. 작물을 키우기엔 처음부터 적합하지 않은 땅이 많았습니다. 가뭄은 해마다 되풀이 됐고 곡물 가격마저 자꾸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애쓴 만큼 보상이 따라오지 않던 그 허탈함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농민들에게는 전쟁보다 더 끈질긴 싸움이 다시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그 무렵 서호주 평원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나타났습니다. 피가 내린 농경지를 따라 움직이는 에뮤의 계절 이동이었습니다. 농민들은 처음엔 그저 흔한 철새 무리로 여기고 넘겼습니다. 어느새 그 무리는 약 2만 마리 규모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밀밭은 에뮤들에게 끝없이 차려진 거대한 식당처럼 보였을 겁니다. 단단한 발이 짓밟고 지나간 자리엔 쓰러진 밀줄기만 남았습니다. 누구도 그 식당의 영업을 막을 방법을 마련해두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먹어치우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에뮤들은 지나는 길마다 울타리까지 마구 부수며 이동했습니다. 농민들이 평생 모은 재산이 그 길 위에서 함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철조망에 구멍이 늘어나자 그 틈을 가장 반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골칫거리였던 토끼떼가 그 구멍으로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농민들의 시름은 그렇게 2배로 깊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 가지 문제가 풀리기도 전에 다른 문제가 겹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농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이중으로 닥친 재앙이었습니다. 농민들의 항의는 곧 정부 청사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항의를 받아든 사람이 국방장관 조지 피어스였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절박함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그가 마주한 고민은 농민들의 밥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서호주에서는 연방정부를 향한 불만이 분리독립 이야기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두 골칫거리가 동시에 쌓였습니다. 지금도 정치인들은 비슷한 선택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일보다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 더 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결과보다 인상이 먼저 중요해지는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결심했습니다. 농민을 돕는다는 명분 아래 군대를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농민을 위한다는 말에는 정치적 계산도 함께 따라붙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농민 보호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부가 무언가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한 번에 맞아떨어진 제법 영리한 셈법이었습니다. 작전 지휘는 메러디스 소령에게 맡겨졌습니다. 그가 마주할 상대는 척군이 아니라 들판을 뛰어다니는 새떼였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1932년 11월 군인들이 기관총을 싣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들판은 어느새 진짜 전쟁터 같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도 그 뒤를 슬그머니 따라 붙었습니다. 농민들은 기대에 찬 눈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의 피해를 떠올리면 자연스러운 기대였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군인들의 발걸음에도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첫 작전은 단순했습니다. MU 무리를 한 곳으로 몰아넣은 뒤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이었습니다. 평원의 지형을 고려하면 누구도 어렵지 않은 작전이라 여겼습니다. 마침 거대한 무리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숫자가 군인들의 자신감을 한껏 키웠습니다. 군인들은 마침내 기회가 왔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기관총이 자리를 잡았고 사수는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들판에는 잠시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결과를 이미 다 정해놓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MU들은 누구도 예상 못한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총성이 울리자 무리는 순식간에 여러 갈래로 흩어졌습니다. 누구도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인들이 당황하는 사이 흙먼지만 들판 위로 길게 피어올랐습니다. 다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더 큰 무리를 포위했다고 군인들은 이번엔 확신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다를 거라고 모두가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망원경 너머의 무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순간 기관총이 다시 말썽을 부렸습니다. 기계는 사람의 절박한 기대를 전혀 모른 척했습니다. 사람의 운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주 비껴가는 법이었습니다. 간신히 몇 마리만 쓰러졌고 나머지는 모두 달아났습니다. 거대했던 작전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들판에 남은 건 흩어진 흙먼지와 정적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된 일이라 믿었던 순간 무너지는 그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가장 자신 있던 순간이 가장 크게 무너지는 법이었습니다. 그 우스운 소식은 어느새 기자들 귀에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군대와 새의 전쟁이라는 제목만으로도 충분한 기사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제목 하나로 충분히 웃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식의 우스운 실패담은 가장 빨리 퍼지는 소식이 되곤 합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성공보다 더 오래 기억하는 법이니까요. 군대의 명성은 그 며칠 사이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계획은 더 과감했습니다. 트럭 위에 기관총을 통째로 설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비포장도로는 생각보다 훨씬 거칠었습니다. 트럭은 쉴 새 없이 덜컹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바퀴는 자갈과 흙더미 위에서 끊임없이 튀어올랐습니다. 총구는 흔들렸고 MU들은 그 옆을 가볍게 스쳐 달려나갔습니다. 트럭은 결국 도랑 근처에서 휘청거리다 멈춰섰습니다. 사수는 두 손으로 총신을 붙잡은 채 균형조차 잡기 어려웠습니다. 구경하던 농민들조차 끝내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트럭보다 MU가 더 안정적으로 달리는 꼴이었으니까요. 누군가는 이 광경을 두고두고 동네 술자리 안주로 떠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계획은 완벽한데 현실만 자꾸 빗나가는 그 답답함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이 작전이 꼭 그런 식이었습니다. 계획서는 완벽했지만 현실은 끝까지 그 계획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해외 언론까지 이 황당한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서호주의 작은 들판이 어느새 세계적인 화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 작은 들판이 그렇게까지 유명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메러디스 소령도 어느새 곤란한 입장에 놓였습니다. 결과를 보고해야 했지만 상대는 도무지 예상과 달랐습니다. 작전 보고서를 쓸 때마다 표현을 고르는 일조차 곤란해졌습니다. 그가 남긴 표현 하나가 훗날 가장 유명한 말로 남았습니다. MU들이 꼭 탱크 같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두고두고 이 사건을 대표하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탱크와 싸우는 군대라면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그런데 군대가 새를 탱크라 부른다니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웃긴 일이었습니다. 단어 하나의 선택이 이렇게까지 오래 회자될 줄은 몰랐습니다. 군인들은 분명 쓰러뜨렸다고 믿었지만 MU는 마치 약속이라도 있다는 듯 다시 일어나 뛰어갔습니다. 총알보다 일정이 더 급한 새처럼 보였던 셈입니다. 탄약은 빠르게 줄어들었지만 성과는 그만큼 쌓이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다시 떠오른 숫자가 있었습니다. 탄환 9,860발에 사살은 겨우 986마리였습니다.
그 격차는 누구의 입으로도 쉽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군대가 바라던 결과와는 거리가 먼 성적표였습니다. 총알 10발에 한 마리, 그 비율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번에도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의회에서도 곧 농담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의원은 차라리 애뮤에게 훈장을 줘야 한다며 비꼬았습니다. 의사당 안에는 한동안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체면을 지키려던 그 모든 노력이 오히려 더 큰 화제를 낳았습니다. 정부는 점점 더 궁지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우스운 비유 하나가 정부의 체면을 더 깎아놓았습니다. 결국 작전은 그대로 중단되었습니다. 전쟁이라 부르기엔 너무 짧았고 결과는 너무도 애매했습니다. 군대로서는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록이 되어버렸습니다. 군인들은 조용히 철수했습니다. 들판에는 다시 바람과 애뮤들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게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허탈한 결말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요? 군대가 떠난 그 들판엔 그저 짙은 정적과 허탈함만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반전은 군대가 떠난 뒤에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도 거대한 해법보다 작고 단순한 방법이 더 잘 통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군대가 떠난 뒤에야 그 사실이 비로소 드러난 셈입니다. 그 단순함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셈입니다. 정부는 거대한 군사작전 대신 훨씬 단순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애뮤를 잡아오면 돈을 주는 그 흔한 현상금 제도였습니다. 그 발상은 군사작전보다 훨씬 현실적이었습니다. 절차도 복잡하지 않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총 대신 그물과 덫을 든 사람들이 들판 곳곳을 누볐습니다. 결과는 곧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결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놀라웠습니다. 군대가 풀지 못한 문제를 농민들이 손쉽게 풀어낸 것입니다. 군대가 그렇게 오래 매달려도 풀지 못한 문제가 의외로 가까이 있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약 57,034마리의 애뮤가 제거되었습니다. 군대가 몇 주 동안 매달려도 못한 일을 농민들은 훨씬 짧게 그리고 훨씬 쉽게 해냈습니다. 기관총과 군용 트럭, 지휘체계가 해내지 못한 일을 현상금 사냥이 그렇게 끝내버렸습니다. 그 사실은 누구도 작전이 시작되기 전엔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군대가 풀지 못한 문제를 농민들이 풀어낸 그 결말을 상상이나 하셨을까요? 그 결말은 누구의 예상에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결말은 누구의 예상에도 들어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1932년의 애뮤 전쟁은 그저 새를 잡지 못한 사건으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힘이 늘 효율적인 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기록이었습니다. 정부는 권위를 보여주고 싶었고 군대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그런 기대에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 단정하기도 애매한 결말이었습니다. 결국 역사책에는 어딘가 이상한 문장이 남게 되었습니다. 현역 군대가 공식 투입된 보기 드문 전쟁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오늘날까지도 종종 농담처럼 인용되고 있습니다. 기관총 2정과 1만 발 가까운 탄환이 동원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자로 기록된 건 날지도 못하는 새들이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누가 봐도 이상한 전쟁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창한 장비를 꺼내 들었는데 정작 작은 방법이 더 잘 통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 작은 차이를 사람들은 좀처럼 미리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거창해야 결과도 거창할 거라는 그 믿음은 생각보다 자주 틀립니다. 애뮤 전쟁은 바로 그 흔한 착각을 유쾌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힘과 효율은 늘 같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름값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려준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처음에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군대는 새 한 마리도 제대로 잡지 못했던 걸까요? 그 질문 안에는 이미 답의 절반이 숨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사실을 미리 알아차리실 수 있었을까요? 그 답에 이르기까지는 누구의 예상보다도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던 셈입니다. 이유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상대를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작게 봤기 때문입니다. 들판이라는 무대 자체를 군대는 끝내 이해하지 못한 셈입니다. 들판은 전쟁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애뮤는 병사처럼 한 줄로 서서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멈춰서서 기다리는 대신 끝없이 흩어지고 또 모였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힘으로 누르려다 오히려 더 꼬여버린 일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상대를 정확히 보는 일이었습니다. 그 교훈은 시대가 지나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듯합니다. 군대는 익숙한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익숙함에 기댄 해법은 가끔 가장 큰 함정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총알은 그렇게 많았지만 성과는 그만큼 적었습니다. 노력과 결과가 끝내 비례하지 않았던 셈입니다. 들인 노력을 생각하면 더더욱 허탈한 결과였습니다. 에뮤들은 특별히 영리한 전략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방식대로 묵묵히 살아남았을 뿐이었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본능대로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평범한 본능이 거대한 군사작전을 통째로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에뮤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애매한 채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한 시절의 황당한 기록이 조용히 남게 되었습니다. 기록은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늘 그렇듯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겠죠.